첫 번째는요, 기존에 이미 인테리어 소품으로 나와 있는 파티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패브릭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네. 가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치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공간을 분리해서 좀 활용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간을 분리한다는 거는 이제 방을 분리하는 거죠. 특히 요즘은 이제 1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을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를 좀 분리해서 조금 더 공간감 있게, 또 때로는 좀 넓어 보이게, 또 활용도 있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곤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세 가지만 간편하게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존에 이미 인테리어 소품으로 나와 있는 파티션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파티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로 된 간살 모양으로 된 파티션도 있고요, 철제로 되어 있는, 또 타공이 되어 있는 파티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가림막 할 수 있는 그런 파티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파티션을 사용하실 때는요, 굉장히 이제 인테리어 효과가 높죠. 그러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 주의점은 집안에, 또 때로는 방에 잘 어울리는 파티션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살 파티션 같은 경우는 우드예요, 소재가. 그런데 이제 집이 우드에 전혀 상관없는 뭐 철제 가구가 많다든가, 이런 방에는 이 우드 파티션은 어울리지가 않죠. 네, 그럴 때는 잘 어울리는 철제 파티션, 타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파티션을 좀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잘 어울리고, 또 공간을 또 잘 분리할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파티션은 사이즈가 어떤 걸 해야 돼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뭐 60cm, 90cm, 120 원하는 대로 이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침대 옆에다 이 간살을 파티션 한다, 그럴 때 침대 전체를 다 가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침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를 가리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게 더 예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체를 다 가려서 방 하나에서 내가 조금 더 아늑하게 방이 두 개처럼 보이는 효과를 갖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폭이 넓은 거로 전체를 다 가리시면 공간 분리감이 더 커지겠죠? 네, 그렇게 전체 사이즈를 다 가릴 수 있는 파티션을 한다던가, 네, 지금 제가 이제 어디다 파티션을 세울 것이다, 본 다음에 거기에 사이즈를 재시고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티션 말고 거기에 뭐 꾸밀 게 또 있을까요? 보통 요즘에 이제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이제 화초들을 이렇게 많이 집안에 두시고 예쁘게 꾸미시는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파티션을 해 놓으시고 뭔가 거기다가 좀 더 이제 식물을 이렇게 좀 꾸미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그 타공으로 된 파티션 같은 경우 철제에다가 막 사진도 붙이시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모양을 다시 한번 또 내시는데요. 물론 취향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서 더 예쁘면 뭐 하셔도 좋지만, 그냥 심플하게 파티션만 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패브릭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패브릭은 이제 뭐 커튼이 있겠고요. 요즘은 가림막으로 되게 예쁜 디자인들의 가림막들이 많이 나옵니다. 패브릭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좀 간편하죠. 물론 커튼은 레일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다른 공사나 이런 시공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가림막이라고 해서 나온 거는요, 그냥 뭐 꽃꽃빈이나 간편하게 그냥 설치하기가 손쉽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예쁘게 가려서 공간도 분리하고, 이 가림막 자체가 또 예쁘게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패브릭 소재로 간편하게 좀 가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런 패브릭을 이용한 그런 파티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소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고르기가 되게 어렵던데 무늬 같은 거 어떤 걸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가림막에 사실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좀 예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그림이 집에 어울리지 않지만 예쁜 그림이라고 생각해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약간 캐릭터를 난 좋아해.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런 가림막을 해놓으시면 이제 이상한 거죠. 집에 있는 색깔 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집의 컬러 톤이 화이트다. 그리고 화이트하고 좀 잘 어울리는 뉴트럴 톤의 가림막을 한다든가, 나는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 왜냐하면 좀 밋밋해. 그러면 그냥 단색으로, 깨끗한 단색으로 가림막을 한다든가,
집에 있는 컬러톤하고 잘 조합이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좀 많이 있다, 뭐 장식품이 많다, 예, 그런 덱은 가림막은 정말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무 산만하면 안 되는 거죠. 소품도 많은데 막 가림막까지 막 온갖 무늬가 있으면 굉장히 산만하고 지저분하고 좁아 보이기 때문에 가림막에는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 컬러톤의 컬러나 디자인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네. 가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뭐 가구를 재배치해서 공간을 재활용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자, 집에 있는 가구를 이용하시면 두 가지죠. 공간도 분리하고 가구로 또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 오피스 사무실 제 방인데 저 방에도 지금 가구로 파티션을 했어요. 저게 지금 책장이에요. 이케아 책장을 가져다가 저 뒤에가 사실 창고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물건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게 가리고 싶어서 저 뒤에는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고, 저 책장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공간감을 주고 또 예쁘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가구를 이용해서 파티션 효과를 주시면 좋습니다. 침대 옆에다가 좀 낮은 장을 두시면 앞에는 책장이 되고 뒤에는 파티션이 돼서 침대 뒤에 자기가 있는 그 침대의 공간은 좀 더 아늑하죠. 잠을 자는 곳이니까 좀 아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앞에다가 식탁 테이블 두시고 뭐 북카페처럼 아늑하게 또 책도 보고 그런 나만의 공간을 쓴다든가. 네, 가구는 사실 손쉽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관 입구에 들어오는데 중문이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좀 느낌이 드냐면, 신발 벗고 들어오는 곳이니까 신발에는 먼지도 좀 들어올 것 같고, 좀 밖에 외부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나를 좀 은밀히 볼 것 같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현관 앞에 가구를 이용해서 파티션 효과를 주면 중문을 대신할 수 있도록 좀 가려주는 효과도 있고, 또 먼지 이런 것들 이물질 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위생감도 느껴지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가구를 이용해서 파티션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가구를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그 가구 뒤에가 좀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좀 타공도 대충 해놓아서 뒤에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저분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뒤에 좀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면 필름지죠. 네, 시트를 붙이시면 제일 깨끗하고, 페인트도 너무 좋죠. 다 번거로워. 아우, 나 이런 거 다 일이에요. 못하겠어요. 그러시면 거기만 가릴 수 있는 천들을 팝니다. 천을 이렇게 앞정 같은 거로 이렇게 껴서 가리시면 뒤에도 깨끗하게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뭐 할 때 주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뒷부분이 지저분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하나랑, 너무 높은 가구는 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좀 탁 있는 공간이랑 침대 있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싶어. 그래서 막 키가 엄청 높은 천장에 닿는 가구를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엄청 답답하죠. 물론 이제 벽 같은 효과를 주지만 또 하나는 위험합니다. 손으로 밀릴 수도 있고요. 이게 가구가 이렇게 앞으로 수라져서 나는 사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는 피하시고, 너무 높은 가구는 저희는 옆으로 눕히거든요. 눕혀서 좀 위에를 공간을 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옆으로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하게 해드리는데요. 가구를 가지고 파티션을 주실 때는 딱 두 가지, 뒷면을 유의하고 또 하나는 너무 높지 않게 사용해라. 네, 이것만 유의하시면 정말 제일 좋은 파티션, 공간 분리하는 효과를 줍니다. 만약에 산다면 파티션으로 적당한 가구나 그런 스타일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집에 있는 가구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책장이 가장 좋은 파티션 효과를 주죠. 그리고 또 낮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통 책장은 이제 뭐 30에서 40 정도 폭을 두기 때문에 파티션을 두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책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구가 어울리는 걸 고르세요. 보통 가구는 우드 재질이 제일 많으니까 우드 재질을 뭐 고르신다 그러면 좀 쉬워요. 그냥 화이트 우드나 뭐 아니면 메이플 우드나 뭐 월락 우드나 고르셔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약간 모듈 가구나 철제 가구가 많을 때는 철제 가구 같은 분위기에 맞는 것을 고르셔야 돼요. 막 우리 집에 다 모듈 가구인데 목재 가구를 갖다 놓으면 너무 안 어울리죠. 일단은 이제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를 하려다가 인테리어를 망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재질이 중요해요. 아까 패브릭은 컬러톤이 중요하죠. 그리고 가구로 파티션을 할 때는 재질이 중요합니다. 우드, 때로는 철제, 여러 가지 우리 집에 어울리는 가구 선택하셔서 낮은 책장, 3단,
4단 정도까지. 5단도 책장들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높은 가구는 비추천입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간 분리해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파티션으로 두고자 하는 공간은 넓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좁은 원룸에도 이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파티션을 세워놓는 이유가 뭐냐면 도리어 공간이 2개처럼 느껴지고 3개처럼 느껴지면 훨씬 넓은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 없이 어떻게 파티션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너무 막 과하지 않은 파티션으로 해주시면 네, 공간 활용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간치유가 이렇게 알려준 팁 잘 이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